네, 여러분 오늘 저 수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수사. 자, 수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수사는 필요성이 있을 때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되죠. 필요성이 없는 수사를 하면 위법한 것이고 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하면 위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상당성을 다 갖춰야 되죠. 근데 필요성 안에 있는 목차가 혐의하고 조건이고 혐의하고 소송 조건, 그 다음에 상당성 안에 있는 목차가 비례 원칙하고 수사의 신의칙입니다. 그래서 필염조 상당 신비 뭐냐면 혐의나 소송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혐의나 소송 조건을 얘기하면서 상당성을 얘기해버리면 틀립니다. 또 수사 비례 원칙이나 수사의 신의칙은 상당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비례 원칙이나 신의칙을 얘기하면서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또 틀린 지문이 돼요. 엇갈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주소인 거죠. 주소. 그 주소를 먼저 익히셔야 된다. 그래서 필염조 상당 신비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 자, 필요성 안에서 혐의를 보시면 이 혐의라는 것이 모든 수사의 단계에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수사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혐의가 조금 다른 것이죠. 수사가 개시될 때는 경찰관이 뭔가 의심이 있어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뭔가 의심이 있어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의심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되지, 예컨대 원룸촌에서 뭐 두리번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바지에 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주관적인 의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관적인 의심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되지, 뭐 기분 나빠서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경찰관이 의심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의심이 들어, 그것이 바로 주관적인 혐의죠. 그러나 그 주관적인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터무니없는 것을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밑에 체포 구속에 있어서의 혐의는, 이것은 객관적인 혐의죠. 증거에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혐의를 내세우면서 체포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수사를 개시할 때 혐의와 체포 구속영장 관련된 혐의는 다르다. 아래 소송 조건과 수사. 소송 조건이 완비돼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송 조건이 돼야, 소송 조건을 갖출 기대 가능성 자체가 없어. 그럼 수사를 하면 안 되겠죠. 형사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소송 조건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친고죄에서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면 허용설은 고소가 없어도 그냥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면 부정설은 고소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한적 허용설이 이제 다수설이고 그 니은입니다. 니은. 제한적 허용설이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만 있다면, 고소가 없더라도 차후에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그러면 수사가 허용된다는 것이, 그래서 뭐 고소를 명시적으로 취소했다든가 이런 경우만 아니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한적 허용설이고, 그것이 다수설입니다. 그 밑에 예외를 보면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그때는 수사하면 안 되고, 고소의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그때는 수사하면 안 되고요. 자, 상당성 안에 비례원칙과 신의칙이 있습니다. 비례원칙에 맞춰서, 그래서 첫째 줄에 수사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비례원칙이고요. 과도하게 수사하면 위법한 것이고요. 자, 수사의 신의칙 관련해서 이제 함정수사가 얘기되죠. 이 함정수사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가 있고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가 있는데, 범위 유발형,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 야 뽕 좋아, 히로뽕 좋아 이렇게 해서 꼬셔서 범죄를 하게 한 다음에 체포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의칙에 어긋난 것이고, 대신 이미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야 일로 와 해서 일로 와 내가 팔게 라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그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고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의 3대 원칙 읽어보시고요. 아래 수사 실행의 5 원칙이 완전 감식 추검사죠. 완전 감식 추검사. 우리 경찰학 안에서 하여튼 완전성, 뭐 이런 완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싸그리 수집하는 것을 완전이라고 하죠. 물론 저 유류품 수사에 있어서 완전성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완전이라는 표현은 싸그리 다 수집하는 것을 완전성 또는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 모든 수사자료를 싸그리 수집해. 그래서 두 번째, 감식 검토의 원칙. 그 싸그리 수집한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식하라는 겁니다. 자, 적절한 추리 원칙. 그렇게 모든 자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식했어.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추리를 하는 것이죠. 이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고요.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추리하는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지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이 이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고요. 사실 판단 증명 원칙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딱
하나의 사실만, 이것이 바로 이번 범죄에서 일어난 사실이다. 딱 하나의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딱 하나의 사실만 증명이 돼야 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 야 네가 범죄를 저질렀어라고 얘기하려면 그때 당시에 네가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칼질을 10번 하고 앞문을 열고 도망갔다. 이게 딱 증명이 돼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완전감식 추검사, 이 수사 실행의 5원칙이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5가지 원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가 전개되는 그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 이번에 수사 준칙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거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사 준칙이 바뀌었어. 형사소송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바뀐 것이 뭐 엄청 바뀌었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형사소송법 자체는 안 바뀌었잖아요.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대당이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은 쉽게 못 바꾸는 것이고 대통령령, 이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형사소송법은 뭐 190 몇 조, 뭐 200 몇 조 이렇게 나가죠. 그런 것들은 다 형사소송법이고 그것은 이제 안 바뀐 것이고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뭐 60 몇 조, 50 몇 조 이렇게 된 것들이 수사 준칙만 일부 바뀌었습니다. 일부. 자, 그래서 저 형사소송법 말고 우리 경찰학에서는 그 뭐 전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좀 주요한 것들만 조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경찰하고 검찰과의 관계 이것하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15제입니다. 15제. 시정조치 요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이 3가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보시면 자 195조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살짝 위에다가 살짝 적어놨어. 근데 살짝 적어놓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190 몇 조, 뭐 200 몇 조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자 195조이랑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아래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협력관계로 바뀌어버렸죠. 대등 협력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자체는 변한 것이 없어요. 법률 자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 조정되면서 하여튼 전에는 상명하복 관계였죠. 지휘 복종 관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 안에서 완전히 별개 조직인데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지휘 복종 관계로 우리 경찰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 진짜 저는 진짜 제 살아생전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랬어요. 이런 형사소송 구조로 바뀔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엄청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막 정치적 역학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우리 경찰이 잘 나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틀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노량진 학원 앞으로 다 망할 거야. 세상의 큰 흐름, 이 인구 구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이 2년, 3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을 갈수록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량진 수험가 없어집니다. 뭐 10년, 15년, 20년 없어지든지 뭐 극소수의 한두 개, 두세 개 학원만 살아남든지 그렇게 되겠죠. 수사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을 짜놓으면 그 큰 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물론 지금 이번에 수사 준칙 바꿔가지고 보안 수사 자체를 전에는 경찰한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제 맡길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영역은 자기들이 하는 일정한 조건하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검사가 보안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고 기본 원칙은 맡길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일차적 수사권자가 경찰이고 보충적 수사권자가 검찰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 형사소송법하고 또 검찰청법에 검사가 하여튼 1차적 수사권자를 경찰로 해놓고 검사를 2차적 수사권자로 해놓고요. 또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경제범죄, 부패범죄로 한정시켜 놨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령으로 가면 경제범죄, 부패범죄 안에 엄청 범죄가 많아. 그러나 어쨌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사는 수사를 적게 하고 우리는 수사를 다 하고 시간이 쌓이면 5년, 10년, 20년 쌓이면 우리 수사 역량이 압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큰 틀입니다. 그 큰 틀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네, 좋아집니다. 우리 이제 흔히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경찰관분들 막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물론 그 잘못은 그분들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조금씩 들으실 거예요. 또 합격해서 이제 현장 가시면 막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찰 좋아질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자, 협력 관계로 바뀌었고요. 지휘 복종 관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고요. 그 대등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저 195조도 그렇습니다만 196조, 197조 보면 또 나타나요. 뭐냐면 196조 검사는 수사한다. 검사는 끝에 수사한다. 자, 197조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이 사법경찰관이 경위부터 경무관까지만 사법경찰관이죠. 저 위에 치안감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경위부터 경무관까지 이 사법경찰관 맨 끝에 수사한다. 검사도 수사한다. 그래놓고 검찰청법에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부로 제한시켜놨거든요. 검사도 수사한다. 사법경찰관도 수사한다. 이 195조 대등 협력관계를 또 수사에 있어서도 똑같이 검사도 수사한다. 우리 경찰도 뭐 다른 지휘 받을 거 없이 전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아래 검찰청법을 넣어놨어요. 이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해놨죠. 그 제한해놓은 범죄가 경부입니다. 경부. 그래서 경제범죄, 부패범죄. 다만 거의 가목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입니다. 항상 이 핵심은 세부적인 곳에 있죠. 핵심은 세부적인 곳에. 대통령 가봐야 돼. 대통령으로 가면 거기에 막 범죄가 겁나 많아. 경제범죄, 부패범죄 해놓은 다음에 대통령으로 가면 대통령령 안에 경제범죄 밑에 막 범죄가 엄청 많아요. 부패범죄 안에 또 범죄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엄청 한정된 겁니다. 한 번 한정될 때 뭐 선거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가지를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그때도 대단하게 줄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거기서 더 줄여가지고 이제 경제범죄, 부패범죄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자, 다만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경제범죄, 부패범죄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경제범죄, 부패범죄. 자, 경찰 공무원 괄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이게 우리 경찰만 경찰이 아니라 경찰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 안에서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건축 관련해서 뭐 도로 관련해서 이렇게 실제 자기들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기관에도 있어요. 근데 좀 잘 안 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상 단속만 해서 우리 경찰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 사법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조사해서 검사한테 송치를 해도 돼요. 또 실제로 또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막 엄청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특사경 및 공수처 그 사람들이 범한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들어가고요. 자, 다에 감옥, 남옥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그러니까 저 경부, 그 다음에 경찰, 특사경, 공수처, 그 다음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 이것들하고 관련 있는 범죄는 이 검사가 또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즉 그런 사건들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 그것은 추가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저 밑에 2항을 보시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래서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를 분리시켜놨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즉 사법경찰관이 송치하면 그 담당하는 검사 있잖아요. 사경이 송치한 것을 담당하는 검사는 그 사건을 자기가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경이 송치한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인지해서 사건 수사를 했어. 그것은 자기가 직접 기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수사준칙상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자, 수사준칙. 자, 6조 검사와 사경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자, 9조의 수사기관 협의회, 대검, 경찰청, 해경청 간에 수사기관 협의회를 둡니다. 그래서 해경 아주 좋은 조직이에요. 우리가 뭐 해놓으면 딱 그냥 숟가락만 얹어버려요. 아주 해경 엄청 좋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경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함께 여기 묻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3항 수사기관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또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사기관 협의회 둔다. 수사기관 협의회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숙지해 주시고 자, 아래 16조의 2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조항이에요. 자, 1항에 검사 사경은 고소 고발을 받은 때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리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한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 좋죠. 그렇죠. 좋죠.
왜냐면 범죄 수사 규칙에 우리 그러니까 이 고소 고발을 하면 무조건 수리한다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범죄 수사 규칙에서는 고소 고발에 대해서 일정하게 반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통과된 다음에 지금 그것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바뀌었는데 국민으로서는 고소 고발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막 반려치려고 그러는 거지. 대한민국이 고소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소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반려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범죄 피해를 봐서 고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소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막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막 엄청 반려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 관련해서 그것이 굉장히 막 국민들의 그 불편사항, 불만 제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핵심을 잘 찍은 거죠. 뭐냐면 지금 수사권 관련해서 자기들이 일부 막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이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잘 찾은 거지. 그렇죠. 잘 찾은 거지. 국민이 좋아할 것 같은 걸 잘 찾아가지고 거기다 함께 넣어놨습니다. 자, 고소고발 수리해야 한다. 이제 반려 못하는 겁니다. 고소고발 관련해서 반려할 수 있다는 그 범죄 수사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상위 대통령령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고요. 자,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또 수사는 1년, 내사 입건전 조사, 입건전 조사는 6개월, 수사는 1년, 내사는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그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저 뒤에다도 넣어놨는데 다만 이렇게 딱 국민과의 관계에서 몇 달 안에 끝내야 되는가 이런 조항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기다가 3개월 내 수사를 마치도록 고소고발 제기하면 반드시 수리하고 3개월 내 수사를 마치도록 그래서 고소고발 반드시 수리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그거를 이 검사 수사권을 조금 수사권을 원복시키면서 거기에 너무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좀 곁들여서 다른 것을 함께 좀 넣어서 이걸 가지고 막 홍보를 친 것이죠. 드립을 친 거죠. 그래서 16조에 이 새로 들어온 조항이고요. 자, 그 아래에 이제 검사하고 경찰하고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100% 그냥 우리 맘대로 수사할 수 있어? 우리가 행사하는 수사권이 국민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검찰, 경찰 대등 협력 관계를 만들어놨지만 검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대표적인 경우가 시보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시보제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우리 수사 단계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시정 조치 요구,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이건 또 요청이에요. 요청이죠. 자, 그래서 시정 조치 요구는 수사 중일 때. 자, 보완 수사 요구는 송치했을 때. 근데 이제 송치만이 아니라 영장 신청했을 때도 여기 이제 해당되죠. 영장 신청했는데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때 추가로 필요하면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보완 수사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제 송치한 다음에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죠. 불송치. 그래서 이게 우리 경찰이 수사를 했어. 이 사람 처벌해야 돼. 그럼 이제 송치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 처벌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송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처벌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송치입니다. 대신 이 불송치 때문에 우리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송치 되면 우리가 그냥 수사 종결하고 그냥 끝나 그것이 아니라 불송치면 서류 증거물은 검찰한테 다 보내야 돼. 그걸 갖다가 이제 송치는 아니니까 서류 증거물을 송부해야 됩니다. 송부하면 검사가 9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90일 동안 가지고 있다. 그 90일 안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일 때 시정 조치 요구, 송치를 하고 나면 보완 수사 요구, 불송치하면 서류 증거물은 또 송부해야 돼. 그러면 이제 90일 안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법인남 필위부예요. 법인남 필위부, 법인남 그다음에 필위부예요. 그래서 시정 조치 요구는 사건 기록 등본 등 송부 요구, 사건 기록 등본 등 송부 요구, 그다음에 시정 조치 요구, 그다음에 송치 요구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조치 요구가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 그다음에 시정 조치 요구, 그다음에 송치 요구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정 조치 요구가. 근데 그 제일 첫 단계인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의 사유가 법인남입니다.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자, 보완 수사 요구는 그냥 송치했어. 근데 기소를 하려니까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 그때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신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어. 그러면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은 위법 부당한 경우예요. 불송치한 것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제, 법인남
피리부, 15제, 법인남, 피리부. 이게 수사를 하는 순서니까 수사 도중에 송치했을 때, 불송치했을 때, 네? 법인남, 피리부 이렇게 숙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숙지를 해야 저 세부적인 조항들을 딱 봤을 때 이거 연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연관되는 것들. 그거를 이렇게 외워주셔야 거기 쪼쪼쪼쪼 좀 이렇게 끼워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구 요청이에요. 요구 요청. 그래서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그러면 검찰에서 우리 사경에 징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 요청이 다만 천만다행인 것이 일개 검사가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그러니까 쉽게 이행되지 않는 거죠. 뭐 검사가 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통해서 해야 되니까 쉽게 못하게끔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징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이 두 가지에만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 왜? 요구라는 것은 권한이잖아요. 요청은 부탁하는 것이고, 오케이? 요구는 요구 권한이고, 요청은 그냥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니, 부탁했다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징계 요구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구에만 검사 징계 요구 그것이 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고, 자 보시면요, 514페이지 왼쪽 하단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이걸 적어놨냐면 형소법 그 다음에 수사준칙, 또 형소법, 수사준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보제 중에서 시보를 형소법, 그 다음에 수사준칙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재수사 요청의 형소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사준칙,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보제 중에서 시보를 먼저 보고 제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514페이지. 자, 시보제 순서는 이 수사의 순서를 보면 시보제인데 우리 형사법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자, 197조의 이 보안수사 요구를 보시면 자, 법인남 필이구죠. 필이라니까 필. 그래서 자, 검사는 끝에 사법경찰관에게 다음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필요한 경우에 송치 사건,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요주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 또 영장 관련해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그래서 법인남 필 이게 지금 이제 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를 보시면 시정조치 요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 요구, 송치 요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최초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법인남으로 출발해요. 법인남. 그래서 검사는 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자, 검사는 사경 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인남,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법인남 의심이 있어. 그럼 맨 끝에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망에 자,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항에 굵은 글씨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요구는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 요구, 송치 요구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단계인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의 요건이 법인남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아래 197조의 4를 보시면 자, 수사의 경합. 이 수사의 경합이 뭐냐면 같은 사건을 검사도 수사하고 사경도 수사를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누가 우선권이냐. 원칙적으로 검사한테 우선권을 줬어요. 같은 사건이면. 대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항에 검사는 사경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사경관에게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요구를 받은 사경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우선권을 준 거죠. 대신 예외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사경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영장 먼저 청구한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 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겁나 많아요.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압수수색영장 엄청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뇌물 관련됐어? 계좌부터 뭐 까고 시작합니다. 압수수색부터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할 때도 우리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출근할 때 딱 가서 그냥 압수수색 해버려요. 뭐 당하는 사람 미쳐버리죠. 한낮에 가면 이 사람의 정신이 좀 괜찮아. 근데 아침을 시작할 때 딱 가서 딱 출근하려고 할 때 막 딱 들어가서 압수수색 해봐. 그러면 와, 그 당하는 사람 가족들 그냥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압수수색 수사하려고 하면 압수수색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게 집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고
계좌 집에 가지 않고 계좌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영장, 우리 통신사실 확인자료 있지 않습니까? 통신 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다 여기 영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됐으면 검사한테 넘기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먼저 신청한 쪽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검사 우선으로 해놨지만 영장 먼저 신청한 곳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아래 수사 준칙을 보시면 수사 준칙, 자 45조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자 2항에 사법경찰관은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건 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요구하면 사경은 지체 없이 뭐 따라야 된다, 다 지체 없이로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근데 그것이 수사 준칙으로 가면 거의 다 7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 지체 없이를 구체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지체 없이라고 돼 있는 것을 수사 준칙으로 가면 7일 이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48조인데요. 48조 동일한 범죄 사실 여부의 판단 등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2항을 보시면 2항, 자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아래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경이, 그러니까 영장을 먼저 신청했으면 사경이 계속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경이 딱 신청했더니 검사 그걸 딱 보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때 영장 만들어서 이 법원에다가 청구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경의 영장 신청 시점은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경이 검찰청에 접수를 딱 했더니 검사가 자기가 그냥 그 사건 하려고 검사가 사경이 신청한 거 잠깐 놔두고 자기가 법원에다가 먼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꼼수 못 쓰게끔 사경이 신청한 것은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검사의 접수 시점은 법원에다가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경이 신청한 것을 보고 검사가 꼼수로 자기가 먼저 법원에다가 신청해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검사의 영장 청구, 사경의 영장 신청은 법원,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우리 경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 59조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보시면요. 자 보완수사,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보완수사 시보제 송치했을 때 또는 영장 신청했을 때 보완수사 요구하는 거. 자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가, 자 검사는 사경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끝에 사경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경에게 보완수사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사경한테 시키거나 또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법 제197조의 2랑 1호 전단, 그것이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송치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 보완수사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사경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전에는 사경한테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는 2차적 수사권자로서 검사는 가급적인 보완수사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검사가 사경한테 보완수사를 시킬 수도 있고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대신 여기 1, 2, 3, 4, 5의 경우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1호가 사건을 수리한 날, 저 괄호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 그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래서 사건을 수리한 다음에 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어. 그러면 사경한테 못 시키도록. 이거 갖다가 우리 일선 경찰들은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선 경찰들은 지금 막 일 때문에 엄청 바쁜데 저 검찰에서 이 보완수사 요구 막 엄청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보냈어. 내가 송치했어. 또는 한번 보완수사를 해서 보냈어. 그러면 한 달만 딱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보완수사 요구 안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 버리면 그때는 검사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리려고. 그러니까 검사가 부지런히 빨리빨리 검토해가지고 사경한테 보완수사를 요구를 하려면 한 달 내에 보완수사 요구하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보완수사 필요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선 우리 경찰들이 엄청 좋아하는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에 의해서 그때 상당한 정도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좀 했어. 그러면 야 계속 해야지. 자기가 막 보완수사하다 막 건드려 놓다가 사경한테 보완수사 하라고 하면 사경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상당 부분 보완수사를 했어. 그러면 그냥 계속 하라는 거고요. 자, 3호에 법 제197조의 3 제5항 시정조치 미행 시 송치 요구. 그 다음에 그 뒤에 경합 시 송치 요구. 가래 위법 절차 체포 구속 시 송치 명령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으로 송치받은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 사경이 수사하는 것이 뭔가 미흡해서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해서 받았어. 그때는 보안수사 내려보내지 말고 사경이 미흡해서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안수사 자기가 해야지. 사경이 미흡하다고 해서 송치 요구한 다음에 살펴보니까 자기 일 많으니까 다시 보안수사 내려. 그럼 받는 사경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 하라는 것이고요. 자, 사후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아래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그러니까 검사가 사경이 그냥 송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경이 어떤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협의를 했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정도면 송치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송치를 한 거예요. 근데 보안수사 내려와봐. 사경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에는 보안수사 필요하면, 그러니까 협의를 잘못한 자기 잘못인 것이죠. 협의를 할 때 이런 거 좀 더 수사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정도면 처벌할 수 있겠네요. 송치하세요. 그렇게 해서 송치를 했는데 다시 보안수사 요구 내려놓으면 안 맞겠죠.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보안수사 하라는 겁니다. 자, 60조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60조. 자, 보안수사 요구의 방법과 절차. 사법경찰관은 그때 보안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안수사를 마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검사의 통제수사는 15제 있죠. 15제. 시정조치 요구, 보안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있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3개월 내에 맞춰야 돼. 어떤 건지 3개월 내에 맞춰야 돼요? 보안수사 요구하고 재수사 요청, 이것은 3개월 내에 마치도록 이번에 새로 규정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아까 고소 고발되면 3개월 내에 처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보안수사 요구하고 재수사 요청도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정조치 요구는 왜 안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시정조치 요구는 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시정조치는 그냥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재수사, 보안수사는 지금 뭔가를 다시 수사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시 수사하는 것은 3개월 내에 마치라는 겁니다. 오케이? 시정조치 요구, 보안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정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수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것은 3개월 내에 끝내라는 거예요. 고소 고발 사건도 3개월 내에 마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우리 통제하는 거 시보제 중에서도 보안수사 요구,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 이 수사, 보안수사, 재수사, 수사하라는 것은 그 수사는 3개월 내에 마치라는 겁니다. 자, 아래 재수사 요청, 시보제의 제, 먼저 형사소송법을 보시면 자, 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자, 1호가 송치고 2호가 불송치죠. 1호가 송치, 2호가 불송치입니다. 1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치해. 자, 2호 그 밖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죠. 그 밖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송치가 아니라 불송치죠. 불송치니까 송치하면 안 되겠지. 송치하면 안 되니까 송부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불송치, 처벌하면 안 돼라고 판단했는데 그때는 서류 증거물을 무조건 송부해야 돼. 그래서 송부하면 9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90일 안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45조의 7 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자, 통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 등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245조의 6인데, 자,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2항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이 신청이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처벌해야 돼 라고 하면 송치하는 것이고요. 처벌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불송치, 대신 서류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람들이 이의 신청하면 송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불송치 권한을 우리가 가진 것 갖다가 우리가 수사 종결권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불송치 권한은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무조건 송치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왼쪽 맨 아래에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괄호에 고발인은 제외시켜놨습니다. 왜 그래? 이 고발인이 주로 시민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면, 시민단체가 자기가 직접 범죄 피해자는 아니니까 주로 고소는 못하고 고발을 많이 하죠. 고발한 다음에 실컷 고발해서 막 다 수사해가지고 불송치 딱 해놨는데 이의신청 딱 해가지고 또 검찰 사건 또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막 고발을 엄청 남발해서 경찰에서 엄청 뺑뺑이 쳐. 결론 냈는데 또 이의신청해가지고 또 검찰도 또 뺑뺑이 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고발인을 빼놔버렸습니다. 고발인. 그래서 너무 수사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고발인은 빼놨습니다. 시민단체가 경찰이 한번 수사했으면 이제 종결되도록 검찰 사건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검찰도 막 뺑뺑이 치지 않게끔, 그래서 이 통지를 받은 사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제외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245조의 8 재수사 요청 등을 보시면요. 자, 245조에 우리가 지금 재수사 요청 보려고 하는 거니까 시보 받고 재수사 요청, 시보제 중에서 이제 재수사 요청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245조의 5 제2호 이게 불송치 결정이죠. 자,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 송치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그래서 아까 법인남 필위부 오케이 시보제 제수사 요청은 법인남 필위부 위부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끝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사 준칙에서의 재수사 요청을 보시면 수사 준칙에서 아래 자 63조 재수사 요청의 절차 등 자 끝에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간에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던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왜 90일이 어디서 나와? 불송치하면 우리가 서류 증거물을 무조건 송부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9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90일 이내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한테. 그러니까 검사가 아무런 그러니까 재수사 요청 없이 90일 이내 이제 반환하면 거의 이제 종결되는 것이죠. 사건 자체가. 그런데 그 90일 이내 서류 증거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즉 검토할 수 있는 그 90일 이내 그 안에 재수사 요청하라는 겁니다. 자 아래줄 끝에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1호 2호입니다. 1호 2호. 자 1호 중간에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호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때에는 90일이 지난 다음에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요청 사유가 원래 위법 부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일이 지난 시점에 할 수 있는 그 사유도 잘 읽어보시면 위법 부당 비슷한 거예요. 자, 2항에 중간에 재수사를 요청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 자, 4항에 이 사항도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긴 한데 사법경찰관은 중간에 재수사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보제 중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받으면 그냥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보완수사, 재수사, 수사를 하라고 보낸 것은 3개월 내에 종료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6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자, 끝에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래 이제 재수사 요청하는 것이 불송치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송치라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사경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재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재수사를 했어요. 재수사를 했더니 처벌해야 돼. 그러면 그냥 송치하면 되는 것이고 재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돼. 그러면 그냥 그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재수사를 보니까 처벌해야 돼. 그러면 송치하면 되는 것이고 의견이 똑같아. 재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돼. 그러면 그냥 통보하면 됩니다. 자, 2항에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수사를 하면 이제 종결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자, 다만 거기 다만이 두 번 있어서 죄송해요. 하나를 좀 지워주십시오. 자, 다만 사경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냈어. 그러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송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야? 이 재수사가 애시당초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수사 요청 사유가 법인남 필위부 위법 부당이에요. 그 위법 부당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유가 위법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돼요. 위법 부당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보제 법인남 필위부 이거 숙지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 그냥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 아주 간단한 것으로라도 내가 뼈대를 세워야 돼. 뼈대를 안 세워? 막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뼈대를 세워 놓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막 옆으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수사 요청은 위법 부당한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데 재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송치를 하면 처벌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재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통보를 했어. 그러면 검사는 한번 재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수사 요청의 최초 사유인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뭔가 좀 할 것이 있겠죠. 그래서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법부당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재수사 요청 관련해서는 위법부당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1호에 그 2항 본문에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머지 사유들도 다 위법부당한 사유들이 나와요. 그래서 1호 법령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 2호 중간에 재수사 요청한 상황에 관해서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호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호 오류가 있는 경우 이거 다 위법부당인 겁니다. 그래서 위법부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사유들을 넣어두면서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4항에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송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송치 다시 재수사 요청이나 또 송치 요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법부당이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죠. 그 송치 요구는 30일 이내 하라는 겁니다. 30일 이내. 자, 65조 재수사 중에 이의신청. 이의신청하면 송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이의신청하면 그때도 송치해야 되느냐? 네, 송치해야 됩니다. 그냥 중단하고 그냥 수사 중단하고 그냥 송치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에. 예.